네, 오후의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날이 되었고 엔비디아가 무너져가던 미국 증시를 완전히 올려 세우면서 다시 기대감 증폭 구간입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선물까지 매수세 보입니다. 오늘 비차익 쪽도 순 매수세 나타나네요. 안심해도 될까요? 금리 동결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려가 또 있는 상황이긴 해서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L 김태성 본부장 모셨고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뒤에 우리 젠순왕 깐부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을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 받아봤던 거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엔비디아 이슈로 아예 묶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력 인프라단, 에너지까지 확장해서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올긍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한 이후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까? 이 부분에 점검받고 싶어서요.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의견 여쭙겠습니다. 자, GPU 솔드아웃 얘기 나왔고요. 네. 9버전인 호퍼도 지금 풀가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엄청난데 마이클 버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그동안 전력전선 그리고 에너지단, 반도체까지 조금 흐름이 나왔는데 반도체는 뭐 예상했었듯이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자리를 지키는 정도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조정 필요해요?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혹은 시청자분들의 호불호에 따라서의 우선순위는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나는 여전히 엔비디아이고 나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그들도 좋지만 나는 오히려 전력기기 쪽이 조금은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 투자자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전자보다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 좀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투자자입니다만 지금 당장 무엇을 더 살까? 어떤 것을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12월 달에 있을 FOMC까지 다 감안을 했었을 때 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와 분야 그리고 기업이 뭐냐라고 제 스스로 물어본다면 저는 전력기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업 기준으로 보면 지금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상 삼성전자는 곧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지수에 굉장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외국인들의 지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펀더멘탈에 변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수급적인 변동이 나타났을 때 가장 또 고민이 많을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대장주인 이 둘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줘야 우리나라 증시도 살고 사실 이 둘이 꺾이면 전력기기가 되었든 반도체의 소부장이 되었든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들이 꺾이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조금 더 상대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저는 여전히 전력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이유가 일단 이번 주에 젠슨항 CEO의 이미지는 저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는구나.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수천억 달러 팔고 왔다는 이야기가 과연 어디에서 팔았을까 굉장히 물음표가 많았었거든요.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입어서 중동에 잘 팔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그들도 그러면 전력이 필요한 순간이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전력기기주들 이쪽으로 아직 크게 어떻게 보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 그들은 전력에 대해서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걱정 없다라는 전제 조건, 혹은 두 번째로는 미국만 해도 지금 공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미처 챙길 여력이 없다. 이럴 수는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GPU가 들어가고 CPU가 들어가는 상황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 저는 그쪽에 대한 전력기기의 수요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전력기기 쪽을 저는 보는 게 보다 더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력기 기사들도 유럽, 뭐 중동 수출 다변을 하고 있고 네. 계속된 기회가 될 수 있다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전에 또 HD 현대일렉트릭 네. 같은 종목 저희에게 주셨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은 고점 부분 좀 내려왔는데 여전히 여기서 다시 방향은 위로 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더 기우시는 구간일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네네. 있고요. HD현대일렉트릭이 사실은 100만 원 터치한 이후로 약간의 이제 그 대밀림이 나오긴 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100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에 중동발, 유럽발 뉴스에 가장 또 크게 반응한 기업이 LS 일렉트릭임을 감안을 하면 저는 변동성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왕의 귀하는 HD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여기서 선택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역시 이쪽도 황제가 될 수 있을지 효중이처럼 네. 흐름을 한번 보죠. 자,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잠재운 것까지의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면서 시점을 좀 더 교묘하게 우리는 논해야 하는 건지 싶은데 우려사항은 없을까요? 이주호 본부장님? 우려사항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오늘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은 또 빠지거든요. 장 초반에 강한 상승 나오다가. 근데 오늘 하이닉스도 살짝 밀리는데 삼성전자만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살짝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전력기기도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사우디 빈살만이 지금 미국 가서 1조 달러 투자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거기에 AI 칩 공급 얘기 나왔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재용 회장도 거기 아랍에미리트 갔다 왔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 라인 쪽에 뭔가 옛날에 그 네옴시티처럼 약간 이러한 뭔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쪽을 향해서 전력기기 쪽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삼성전자. 왜냐하면 물론 뭐 HBM, D램, 낸드플래시 지금 엔비디아 매출의 90%가 데이터 센터래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90%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서버도 많을 거고 또 D램이라던가 낸드플래시 계속적으로 공급하겠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거는 삼성전자는 그것만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파운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트라이폴드 폰이랑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또 갤럭시 신형이랑 지금 스마트폰 쪽도 계속 뭔가 모멘텀이 살아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돼서 또 수주가 나온다. 이러면 지금 또 P5 평택 공장도 AI 칩이랑 HBM 중심으로 만들 거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 좋은 게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 가진 기업들 중심으로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변함없다. 네. 물론 제 목소리가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깜짝 놀래켜가지고 목소리가 잠긴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있어서는 가격이 낮으나 조금 기대감을 반영시키나 여전히 좀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점이 지금 공통된 부분이에요.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했고 반도체 쪽, 전력 쪽, 그리고 에너지단에 있어서까지도 저희 좀 우선순위 잡아봤는데요.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그리고 전력 쪽으로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계속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이버를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중립으로 주셨습니다. 합병 임박 관련한 보도가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그쵸, 여러분 이미 네이버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투자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합병이 된다면 매출이 돋보여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AI 시대 때 스테이블 코인화가 될 수 있다면 재료 많은 건 네이버인데 왜 더딜까? 금리가 문제일까요? 제가 이제 중립을 드린 건 만약 네이버의 근본적인 AI 이야기를 했으면 긍정을 드렸을 것 같은데 두나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는 별개요? 저는 중립 혹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시점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의 시세가 줄어들고 있죠. 이렇다는 건 거래 대금이 지금 메말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큰 자산 운영가인 이제 블랙락 쪽에서도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굉장히 많은 물량을 또 시장에 매도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 과연 이 뉴스가 투자자들에게 약간 좀 구미가 당길 만한 요소가 있겠는가?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시선은 다 젠슨왕 CEO 쪽으로 쏠려갔다 보니 두나무에서 나온 뉴스에 그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려면 올해 여름에 좀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에서 계속 반복된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저는 스마트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분명히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재무제표의 숫자는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커지죠.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커지느냐가 아니라 한번 딱 커지고 외형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게 사실은 주가가 더 올라갈 만한 저는 요소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본다면 네이버는 중립 혹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투자하시는 분들 두나무 때문에 투자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그 뉴스가 나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원래 네이버를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원래 여러분들이 보셨던 소보린 AI 플러스 하이퍼클러버 X, 여기에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실적 플러스 또 현재 정부에서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 네이버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러면 자리 같아요. 네. 25, 24를 계속 주니까 네. 그냥 여기에 걸어놓는 게 맞아요? 저는 계속 이 가격대가 기회라고 좀 보여져요. 네, 기회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사실 여기서는 네이버를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기실이나 제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똑같이 여러분들과 고민합니다. 네이버가 나을까? 카카오가 나을까? 근데 결국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땐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카카오의 변동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 그런 분들은 타이거 인터넷 탑10 ETF가 가장 좋은 선택이고 예. 타이밍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24는 지키네요, 네이버가.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마음 편히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자 의견을 주셨고, 두나무 때문에 네이버를 보는 거라면 중립, 그건 별개로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카카오를 줄곧 해서 저희에게 언급 주셨던 이재호 네. 본부장님과도 얘기 나눠볼게요. 네이버 긍정 주셨고요. 네. 인터넷 쪽은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다 좋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네, 두나무 보지 마시고 오. 결국엔 네이버의 성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커머스부터 시작해서 광고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리포트 보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할 건데 이제 AI 서비스가 도입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두나무라던가 이 합병 이슈는 저는 단기적으로 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보고 네이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네이버의 내년부터 될 성장,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뭐 오픈 AI 도입해서 앞으로 커머스 쪽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며 광고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며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기업은 보실 게 네.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이 기업의 매출이나 실적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저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카카오가 네. 얘도 지금 박스를 네. 만들어요. 위기죠, 지금. 약간 박스 하단에 걸친 네, 느낌이 맞아요. 좀 강한데. 예. 그래서 잘 지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 크게 이탈이 나온다 이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내년에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5월쯤에 끝나는데 끝나면은 과연 거기에 다음 후보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친트럼프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짜로 금리 인하 수혜가 우리나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보면 내년까지 쭉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카카오랑 네이버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계속해서 그 구간에서 바운더리를 만들고 주가 움직임이 펼쳐지는데 좋은 자리라고 평가가 된다면 모아가는 거 두 종목 다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봅니다. 시기의 문제지 절대 방향성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핫한 쪽이죠. 바이오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인데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알테오젠 뉴스 전해줬고 사실 이번 실적 확인했을 때 와, 영업이익률이 50%대다. 이게 바이오가 앞으로 보여줄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ABL 바이오는 오늘도 플러스권을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죠. 문제는 이거 같아요. 바이오가 사실 지금 자리를 지킬 때 치고 올라온 쪽이 어디냐 했을 때 반도체가 자리를 지킬 때 치고 올라오는 쪽이 어디냐 했을 때 바이오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어디에 더 열심히 봐야 할까가 아니라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가는 입장에서 긍정이에요? 저는 반도체는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필수.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보로노이, 리가캠, ABL 바이오, 뭐 올릭스, D&D 퍼마텍 이들은 돌아가면서 시세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지만 그 하위 단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사실 움직인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도 좀 제법 있을 것이고 지금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또 하고 계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대형 제약바이오사 기준으로는 저는 여전히 알테오젠은 이게 33분기에 적응증이 한 번에 승인됐다는 건 뭐 기술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뭐 이슈가 될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에서 이것보다 뭐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는 보시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왜 안 올라갈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매수가 좀 막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제부터 조금 이제 장 후반부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신용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좀 막히다 보니까 약간 수급이 좀 들어오다 끊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걸 제외하고 본질적인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토대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돈을 벌었습니다. 네. 이제 들어와요. 그 돈들이. 지금 로열티만 해도 조단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 얼마만큼 더 벌어야 주가가 올라간다? 이걸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지금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안 올라간 쪽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자면 이쪽도 지금까지 안 올라간 종목은 기술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올라간 것 중에는. 그런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쪽에서 보면 전립선암 치료제 쪽에 대한 관심도는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퓨처캠 그리고 셀비온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알고 계시는 존슨앤존슨 있죠. 베이비 파우더로 유명한 존슨앤존슨이 사실 이제 면역 항암제 쪽도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보면 전립선암 치료제 기업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 만약 덜 오른 쪽에서 본다면 퓨처캠보다는 셀비온을 이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면역 항암제 쪽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링크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덜 오른 쪽에서 찾는다면 GI 이노베이션과 셀비온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그것까지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그냥 대장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일단 1순위에 넣어두시는 게 지금은 가장 편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은 대장이니까 무조건 봐야 하고 여기에 안 오른 종목군에서 지아이노베이션이나 그리고 셀비온까지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저희 이쪽이 또 핫해서요. 중일 관련한 뉴스가 커지면서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일본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부장님께서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뭐 수산물 얘기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뭐 계속 가요.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과 같은 면세 쪽도 그렇고요. 카지노도 그렇고요. 뭐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가 있죠. 그래서 일본 오지 말라고 뭐 지금 엔터까지 불똥이 튀고 화장품도 규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지금 긍정을 주셨다라는 것은 네. 어느 정도의 기대감? 그리고 기한? 이런 게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긍정 드린 게 이쪽에서 지금 계속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네.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아니라 새우가 이득 보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새우가 왔어요. 고래되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본에 지금 새로 임명된 총리님이 워낙 미국향 친미 성향을 너무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완벽하게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이제 반사익을 볼 만한 게 지금 뭐 이번 주에 보면은 고속버스 관련주도 상한가 같고 네. 그 다음에 수산물 관련돼서 움직였고 오늘은 또 화장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주가 원래 센티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3분기 실적 이후에도. 근데 APR이 중심으로 네. 지금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거 같아요. 중국에서 일본 거 화장품도 이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대안이 된다. 그러면 네. 그 센티가 회복될 수 있는 예. 그게 되니까 이제 돌리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카지노, 화장품,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국 소비주로 알고 있는 쪽을 계속 순환매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라가시기보다 안 오른 거를 한번 골라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화장품 쪽이 이를 계기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업을 해둘 때, 중국, 일본 뉴스 나올 때 조금 거래 분내 하는 것들을 리스트업해 두고 네. 하나씩 차근차근 그렇죠. 자신의 순서를 찾아간다면 이용해 볼만하다 의견이신 거네요. 네, 어제처럼 CJ 시푸드 따라갔다가 오늘 윗꼬리에 그쵸. 당하고 예. 오늘 또 올라가네 하면서 또 윗꼬리 당하고 이런 변동성이 크기 네. 때문에 이렇게 뉴스 나온 거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포트에 담아주셨다가 뉴스 나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그게 좋아요. 어렵거든요. 그럼 차라리 화장품이 맘 편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게 화장품이고 화장품이 완전 센티가 무너졌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네.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가기 전에 지금이 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일본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뭐 그 무인양품이라든지 유니클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반일 운동이 만약에 중국 쪽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쪽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화장품으로 지금은 또 모여지고 있네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오늘같이 흐린 날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환하게 등장해 주십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네. 관심도는 계속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 생각을 했었을 때 다들 이제 원전 에너지 그리고 전력 전선 쪽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태양광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왜 하나 솔루션이 아니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면 일단 두 기업 중에 3분기 실적을 상대적으로 놓고 비교했었을 때 실적이 훨씬 더 월등하게 나온 쪽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AI에 따른 전력 수요 여기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에 대한 수요 또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이제 저가 제품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칼같이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지금의 가격, 그러니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의 현재 주가의 위치는 공략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5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저는 재차 6만 5천 원까지의 1차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으로 거래량이 붙으면 저는 8만 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거래량이 있어야 그 정고 매물을 또 그렇죠. 올려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주셨습니다. 태양광 매력적인 자리 언급 주셨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도 에너지단입니다. 네. BHI. 원전 가져왔습니다. 예. BHI인데 일단 BHI가 뉴스가 나왔는데 글로벌 SMR 개발사랑 협력 논의 진행 이거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가스터빈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이제 HRSG라고 해서 배열 회수 보일러죠. 그래서 가스터빈에 들어가서 이 발전용 터빈을 구동하거나 이 스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3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수주 잔고도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전 모멘텀, 뭐 SMR이라든가 이런 게 중동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또 붙어버리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력기기도 좋지만 이쪽도 저는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두빌보다는 저는 BHI가 BHI?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봤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릴게요. 근데 실적도 좋았고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그동안 못 갔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뭐 시장 참여자분들이 네. 원하는 SMR 수주가 도대체 언제 나오냐였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렇지만 BHI는 그럼에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뭔가 모멘텀만 붙으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니까 확실히 그러면 내린 건 다 내렸고 팔 사람 다 팔았고 다시 좀 기대감을 부추길 수 있는 자리로서 평가가 되는 듯합니다. 두 종목들 여러분 잘 저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 여전히 플러스권 잘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4,050선 지나갑니다. 외국인 보고 계시다시피 현선물 쪽에서 매수세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은 나타나고 특히 선물 쪽에서 매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지금 나타납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은 외국인이 737억 원가량 사고 있는 흐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현재 구간 제약이라든지 일반 서비스단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확실히 지수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쪽에서 더는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이 부분의 시총 상단주가 움직이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